전남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순천 지역의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00여 명이 넘는 시민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양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목포에서는 코로나19 N차 감염까지 우려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빠진 30대 남성을 해경이 구조했습니다. 또 빗길에 트럭이 넘어지고 마스크와 관련한 시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순천은 전남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 당국을 긴장시켰는데요. 다만 지난 주말에는 추가 확진자가 단 3명에 그쳐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1,400여 명이 넘는 시민이 아직 자가격리 중이어서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8월 31일 기준 순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64명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3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30일 하루 동안 검체 222개를 채취해 누적 2962건의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양성이 64건, 음성이 2857건이며 나머지 105건은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등 자가격리자는 모두 1,4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추가 발생한 64번 확진자는 용당동에 거주하는 10대 여학생으로 43번 확진자의 가족이며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아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는 전면 금지했고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오락실, PC방 등 시설 2,000여 곳의 운영을 제한했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나 일반 음식점도 최대 10명 이상 모일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만약 행정명령이 지켜지지 않은 장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업체에는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확진자에게는 치료비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밀폐, 밀집, 밀접, 산밀 장소를 피해 주시고 체육활동, 취미생활을 잠시 멈춰 주십시오. 여행과 각종 행사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실외를 구분하지 않고 항상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 주시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시민 20명 가운데 1명은 자가격리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수가 주춤했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수칙 반드시 지켜줘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한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에 나섰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목포 11번 확진자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1번 확진자의 아내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요양보호사까지 번졌습니다. 13번째 확진자인 요양보호사는 목포의 한 학교에서 12번째 확진자와 함께 시험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번째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추가 발생이 우려돼 자가격리 등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목포시는 목포 11번 확진자와 관련된 13명에 대해 보건소 검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한 시민들이 현금을 냈을 경우 기록이 남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3번 확진자 접촉자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시는 학생분들로 158명 정도 진단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저는 음성 나왔고 현재 추가로 한 20여 명 진단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건으로 표현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다 찾아서 확인하고 지금 10건 정도만 미확인 상태인데 지금 경찰하고 같이 협조해서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9월 7일까지 목욕탕과 뷔페, PC방과 오락실 등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키즈 카페와 학원 등은 10명 이상 모여서는 안 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의 기로에 서 있다며 가급적 집과 회사 등 움직임을 최소화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좀 생활화해 주시고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목포시보건소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서 검사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목포뿐만 아니라 순천과 화순 등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지역사회 감염이 잇따르면서 손 씻기와 거리 두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양에서 음성 판정 후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8월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 A씨는 지난 8월 17일 광양 7번 확진자와 저녁 식사를 함께해 검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고 지침에 따라 21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31일 오전 자가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한전 KPS 인재개발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로써 8월 31일 기준 광양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9명으로 지역 감염이 15명, 해외 유입이 4명입니다. 다음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지난 주말 바다에 빠진 30대 남성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고 빗길에 사료 트럭이 넘어져 한동안 차선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탔다가 시비가 붙어 승객과 경찰을 폭행한 50대가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주말에 발생한 지역 이슈를 송효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9일 저녁 10시 12분쯤 완도 해양경찰서 상황실로 남성이 바닷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강진 마량항 바닷물에 38살 A씨가 빠졌습니다. 이날 A씨는 토요시장 내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관광객 B씨가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해 바로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A씨는 강진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4시쯤 담양군 창평면 고창 담양 고속도로 고창 방향 36km 지점에서 사료 트럭 한 대가 빗길에 넘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한동안 일부 차선이 통제됐습니다. 사고 당시 담양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유명 온라인 게임을 대신해주는 조건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살 A씨 등 대리게임업체 5곳의 운영자 6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유명 e스포츠 게임의 이용자를 대신해 게임을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들로부터 계정을 위임받아 게임 등급을 높여주고 대가를 받는 방법인데 이들은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9개월 동안 모두 1억 8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에 대리게임 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검거 사례입니다. 경찰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세금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관련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처음으로 마스크 시비 관련 가해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54살 C씨는 지난 28일 낮 12시 40분쯤
보성군 벌교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인 시외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운전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말리던 승객과 경찰관을 잇따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올해 7월부터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어길 경우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수인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월 31일부터 고흥군 청사 출입이 제한됩니다. 고흥군은 8월 31일부터 시작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1단계로 낮아질 때까지 2층부터 6층까지 모든 부서에 민원인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가 필요한 국민들은 청사 1층 로비 상담 창구로 가면 되고 담당 공무원이 이동해 민원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와 침수 피해로 판로 확보가 어려운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을 위한 비대면 판촉 활동에 나섭니다. 우선 전남 사회적 경제 쇼핑몰인 녹색 나눔을 비롯해 우체국 등 국내 대형 온라인몰을 이용해 9월 25일까지 판매를 진행합니다. 제품은 만원대 실속 선물 세트부터 11만원대 고급 선물 세트로 사회적 경제기업 우수 상품을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기관과 역사, 터미널 등에 리플릿을 비치해 일반인들의 구입을 유도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장터를 추진해 상차림 농수산물 등을 사전에 주문받아 판촉을 이끌 계획입니다. 또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오는 10월부터 SNS 채널을 통해 홍보할 방침입니다. 여수사랑 상품권 10% 특별 할인 행사가 또 한 번 더 진행됩니다. 이번 할인 판매는 판매된 상품권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매 한도를 당초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판매 목표액인 50억 원이 달성되면 종료합니다. 이번 특별 할인은 9월 1일부터 읍면동과 시청 지역 경제과에서 1인당 3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은 현금 결제 시에만 가능합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9월 2일부터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상대응체계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8월 31일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예방에 주력할 것을 부서장과 읍면동장에게 주문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도 기상정보 확인과 안전한 곳으로 대피, 가정 배수 점검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진군이 강진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역 상품권 구매와 환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군은 강진 사랑상품권의 유통관리가 농협은행에서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 서비스로 이전된다며 농협이나 축협에서만 가능했던 상품권 판매와 환전 업무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수협 등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 사랑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카드번호 등을 통해 인증을 해야 하고요. 인증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 신청서를 작성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 서비스 도입으로 상품권의 제조와 판매, 환전 등 모든 유통 과정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며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완도군이 9월 8일까지 영구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완도군 군내리 일대에 들어설 영구 임대주택은 국민 임대주택 320개와 영구 임대주택 90개로 중복 신청을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임대주택은 전용 면적이 23.91제곱미터이며 입주는 임대 보증금과 관리비 예치금을 모두 납부해야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8월 24일 기준 완도군에 살고 있는 성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광양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피해주택 설계비 감면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설계비 감면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사이 집중호우로 집이 전파 또는 반파되거나 침수된 경우
복구를 위한 건축 설계비 절반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